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항상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임원장 이종혁입니다. 이제 진짜 휴가의 가장 피크는 저번 주하고 이번 주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다음 주까지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저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가 가장 휴가의 피크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일부 좀 더 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의 가장 절정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그래요. 뭐 어느 광고에서도 전에 그런 거 있죠. 일한 자 떠나라. 그래요. 일한 자 떠나라라고 이렇게 해서 휴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근데 또 휴가라는 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울리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일자리를 못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친구가 같이 이제 직장인 친구가 이렇게 같이 술을 한잔 할 일이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집에서 계속 쉬니까, 야, 나는 하루나 이틀이라도 쉬어봤으면 난 부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버럭 내더래요. 야, 나는 쉬는 게 지금 일이야.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하여튼 쉰 분들은 다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아직까지 쉰 분들은 또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빨리 또 일하시는 그런 날이 빨리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같은 어떤 관심사도 갖고 서로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빨리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실업률은 높아요. 그죠? 예. 하여튼 어쨌거나 좀 빨리빨리 그런 분들, 특히 청년 실업이나 한참 일하실 나이에 실업률들이 좀 아직까지 높게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뭐 아마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신경 쓰니까 좀씩 좋아지겠죠. 그죠? 예.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제 휴가 열심히 또 즐기셨던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제 일할 준비들 슬슬 하시고, 하여튼 뭐 이번 주도 지금 할 이야기들이 조금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건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은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는 거 아시죠? 전화에서 2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되셨나요? 전화에서는 5277님하고 2228님 되셨고요. 문자에서 5533님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저희 지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알고 계시죠?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88. 전화 빨리 주시고 말아요.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첫 번째 전화 잠시 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빨리빨리 주시기 바래요. 좋아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전에 사는 김아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아영님, 반갑습니다. 네. 김아영님, 그래요. 우리 아영님 연세가 60대예요. 10대, 주식 경력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네. 너무 못하고 초보예요. 그래요. 저희 방송은 좀 보셨고, 강연에도 대전 오셨을 때 몇 번 가서 듣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깜놀했죠? 예? 이번에도 보시면서 깜놀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 시장이 이렇게 될 거를 다 맞힐까 신기했죠? 네, 설마 했는데. 지난주에도 보고 제가 토요일마다 방송을 꼭 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게 왠지 아세요? 그게 자기 게 네.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네. 뭐냐면 예. 알 것 같아. 머리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저는 제 거니까 제 지식이고 저한테서 나온 스스로의 답이니까 틀리든 맞든 저 항상 방송에서 그러죠. 전 개망신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틀리면 실력이 모자른 거잖아. 그죠? 근데 네.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옆구리 찌른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전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는 분들은 제 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게 아니니까 의심하는 거야. 예.
근데 의심하고 나서 자기 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의심까지 하는 건 좋으세요. 근데 희한하게 내 답은 항상 의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답은 쩍뻑쩍뻑 잘 믿어. 우리 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그래서 저 진짜 요번에도 보면서 너무너무 야속했어요. 이 반장 아. 말은 더럽게들 안 믿으시면서 시장 날라갑니다라고 맨날 틀리는 사람들 말은 그냥 쩌벅쩌벅 잘 믿어주시고 에이 싫은 말 한다고 제 말은 절대 안 믿어줘. 몸에 좋은 약이라 그래도 에이 삐졌어. 그래요 하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요 매스가 얼마요? 4,950원에 10%, 네, 메가스터디 네, 13,500원에 10%, 네, K시텍 네, 19,800원에 10%, 네, 푸드웰 네, 9,000원에 10%. 네. 이렇게요? 예, 예. 근데 재밌네요 포트가. 포트가 되게 재밌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보면은 다 10%씩 네. 조금씩만 들고 계세요. 네. 그죠? 오.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그 반장님 말대로 그 지식 같은 거 그런 거 뭐 발품 팔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매수를 네. 이제 주식에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개인이다 보니까 그 방송 추천주를 주로 샀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손절 시간도 놓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반장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손절을 하라면 하고 그냥 뭐 시간 투자하라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궁금해서 그래요.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제가 말을 한 대로 도움을 좀 받아서 지금 이제 뭐 어떤 걸 했다고 칠게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 그러고 나서요. 좀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하려고요. 이제는 네. 그래도 문제는, 일단은 현금을 60% 정도는 보유하고 계신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솔직히 그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로. 왜냐면 네. 자기가 실력이 안 될 때 그거에 대한 욕심을 안 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추가 매수도 계속 안 했어요, 저는. 아우 잘하셨어요. 제가 네.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얘기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참 저도 제가 진짜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니까 그냥 누워서 침 뱉게 할게요. 우리 다 방송하는 사람들 다 누워서 침 뱉게 하고 매스컴 다 침 뱉게 할게요. 아니 우리 MTN 방송국이라고 안 그런 거 아니에요. MTN 방송국도 그랬어요. 예, 저도 봤어요. 계속 봤고 MTN 방송국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도 더 심하고 마찬가지예요. 뭐냐 이번에 시장 저번에 올라갈 때 이제 시장 날라간다고 빨리빨리 이제는 주식 계속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빠지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저점 매수라고? 개인들 데리고 놉니까? 그게 뭡니까? 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수하십시오. 빠지면 저점 매수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무슨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100억 200억 쌓아놓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참 방송할 때 조심하려고 하고 저도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게 제가 왜 그런 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요. 제가 정말 누워서 침 뱉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뭐 유튜브 방송이니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과간인 게 올라갈 때 급등주들 바이오들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지금 다 박살나고 예를 들어 신라젠 사태 나고 또 뭐 하고 했는데도 이제 저점 매수? 장난합니까? 전 얘기했잖아요. 예, 누워서 침 뱉게 하겠다고. 우리 MTN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방송들도 그렇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경제방송 기관들이 봐요? 외국인 투자가 봐요? 솔직하게? 개인들이 봐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실력 없고 그 정도로 하면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실력 없으면 저부터 전 방송 접을 거예요. 진짜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제가 요번에도 화나는 게 그거예요. 빠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 봤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점 매수라고? 더 빠져봐 뭐라고 얘기하나? 나 한번 지켜보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안 쓰십니까?
최소한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거에 대한 판단도 안 쓰세요? 그런 건 하셔야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보는 거 하시는 분들도 제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좀 가지셨으면 전 좋겠어요. 일단 먼저 방송하는 사람들부터 자정하고 노력하고 많이 또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그건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최소한 적군과 아군에 대한 방송은 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날 좋습니다, 맨날 날라갑니다, 가는 거 더 갑니다, 잠깐 먹으면 막 그거 행복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모양 이 꼴 당하신 거잖아요. 최소한 적군과 아군에 대한 거는 생각을 좀 가렸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이번에도 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네. 10%밖에 안 됐는데 10% 네. 10% 했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뭐를 묻고 싶으셨어요? 제가 뭐 저는 이 네 종목이 저는 뭐 분석을 잘 못하잖아요, 저희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네. 이 반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다 손절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4개 종목 중에서라도 뭐 좀 갖고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있다면 알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K스택부터 한번 보면 K스택을 해서 보면 K스택 같은 경우에도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신 거죠? 그 반도체 장비 그런 거는 이제 그건 때문에. 아시고, 아유 그래도 네. 다행이에요. 예, 자동차 네. 부품이라고 그럴까봐 겁났어요. 그래요. K스택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인데 뭐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KC에서 인적 분할하는 회사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쨌거나 신규 산업 패턴으로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세정 장비 쪽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공정은 전 공정이 있고 후 공정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 공정 쪽 장비예요. 예, 전공정 쪽 장비. 근데 우리나라가 전공정하고 후공정 중에 장비가 더 약한 쪽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후공정이 더 약해요. 아, 그리고 쉽게 말하면 후공정이 우리가 부가가치라 그러나요? 그게 전공정 장비보단 실은 후공정 쪽 장비가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어찌됐건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 하는데, 세정 장비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이거 식각 같은 거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막 불순물 제거하고 막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세정, 우리가 세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회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슬러리 장비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 이 웨이퍼를 평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정하고 나서. 그런 것까지 하고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래도 나름대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전에부터 좀 아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훨씬 높아요, 실은. 그래서 워낙은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보단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그 일본 제재 그거 하고 했는데 어때요? 이 회사 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특별히? 조금 움직이다 말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별로 그거에 그렇게 혜택을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결국 이 회사는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많죠.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들 생산이 그러려면 많아져야지 이 회사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반도체 생산을 올해부터 이제 더 많이 하나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어때요? 더 많이 해요? 아니요. 혹시 대규모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감산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하반기에? 예. 예, 그죠? 그럼 반도체를 확 덜 생산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반도체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반도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거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목. 나무 중에 거목 있죠. 큰 나무. 네. 큰 나무는 작은 바람에 의해서 휙휙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죠. 그렇지만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거목이 이렇게 좀 쓰러지다가 멈춰요? 아니요. 아니죠. 예. 오, 이렇게 되죠. 그죠? 네네네.
근데 작은 바람, 뭐 작은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도 멈출 수 있겠죠, 언제든지.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라는 건 거목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게, 좋아지는 것도 여러분들 뭐 6개월 좋아지고 그 다음 안 좋아지고가 아니라, 좋아지면 몇 년이 좋아져요. 그리고 나빠지면요, 몇 년이 나빠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글들 보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뭐냐? 반도체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요거를 아주 순식간에 바꾸는 것 같이 몇 개월 뒤에 뭐 하반기엔 좋아집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그런 글? 네. 못 보셨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눈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데이터를 하는 그 애널리스트 글들이나 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외국 이야기들을 해서는 올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나 우리나라 방송에서 말하시는 분들은 올해 무슨 뭐 5G니 무슨 뭐 사물 인터넷이니 이것 때문에 올해 반도체 경기가 계속 더 큰 수요를 만들어낼 거다 그랬어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작년 하반기에 제가 그래서도 방송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의 글하고 우리나라 증권사나 방송국들이 하는 말하고 완전 극명하게 반도체가 갈립니다. 근데 올해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이 날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누구 말이 정확했나요? 반도체 경기 보세요. 누구 말이 정확했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하고 우리나라 글이 맞았어요? 아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신뢰를 할 수 없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얘기하는, 지금도 반도체 업황을 얘기하는 글들 보면 전 정말 죄송한데 진짜 제가 읽기에는 과관들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그걸 읽으면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고를 했지만 정말 과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지금도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해서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일본이 요번에 그렇게 하니까 반도체 재고가 줄기 때문에, 재고가 주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쓰는 글들도 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답답한 게, 재고는 그렇게 해서 판다고 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떻게 할 건데? 재고만 팔면 끝이야? 재고 땡처리 그거 하면 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쉽게 말해서 반도체 장비는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기가 어려운 환경에 계속 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럼 캐시텍이라는 회사가 매력적인 회사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주가가 막 밑으로 떨어지거나 막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처한 위치가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도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아직도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좋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전혀. 하이닉스가 오직하면 그 큰 감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이닉스가 사실상 SK한테 넘어가서요, 그렇게 뭐 감산을 하고 그거 처음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무슨 장난으로 감산하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뒤를 위해서 감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지, 지금도 반도체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보고 무조건 그렇게 당분간 하시는데 지금 그럴 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홀딩 하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4,950원 1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뭐 갖고 계시면 조금은 올라오겠지만,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파세요. 글로벌 네. 텍스프리가 올라올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잘 아시잖아. 좀만 더 생각해 보시지. 그죠?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등해도 그냥 파는 쪽으로 하자고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난 메가스터디예요. 네. 메가스터디 13,500원 10%인데요. 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였는지 아시죠? 네. 예. 이 인터넷 교육 업체들 이쪽은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투자하지 마세요. 저 솔직하게 아, 말씀드리지만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네. 이게 인터넷 교육 업체가 주가가 이제 올라올 일이 뭐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아,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도 이건 뭐 이미 매력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인터넷 교육 업체에 대해서 숨은 매력들 혹시 아시는 것들 있나요? 전 모르겠거든요. 웬만한 아마 하시는 분들 이 인터넷 교육 업체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않으세요? 이제 음, 요번에도 뭐 자사고 폐지부터 해가지고 뭐 교육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알려진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이슈화될 만한 게 현재로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투자에서는 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해가 네. 되세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네. 푸드엘인데요. 푸드엘 네. 같은 경우에도 9,000원 매수가인데 네. 이렇게 주식 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면 더 간다 그래도 사지 말라 그랬죠? 네. 예. 제가 그래서 제 아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얘. 그죠? 얘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네. 예. KMW.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1년 내내 미친놈같이 이렇게 제가 말할 때는 꿈쩍도 안 샀던 분들이 왜 예를 들어서 뭐 4만 얼마에 샀어요. 지금 먹고야 있죠. 근데 죄송한데 4만 얼마에 산 게 이게 잘한 짓이라고 보이세요? 사람들은 결론만 따질 겁니다. 아, 왜? 지금 수익 그래도 낮잖아. 나 되게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 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4만 얼마에 사서 지금 수익 좀 났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이 주식 안 산 분보다 못해요. 전 그렇게 봐요. 왜냐? 주식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좋게 봤으면 그럴 때 사서 깨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사서 깨지는 거지.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네. 4배 올라간 주식이 빠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닐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워낙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푸드엘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모습에서 산 가격이 딱 여기시거든요. 정말 최고가. 네. 진짜 최고가. 피레침의 진짜 끝! 이런 모습에선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슨 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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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이번에 그냥 현금화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자고요. 그래요. 우리 아영님 제가 별로 안 혼냈죠? 네. 그래요. 잘 참고하시고 아영님 그래도 그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뭔가 배우면서 하겠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 꼭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반영의 주시면 절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워낙 또 약간 더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못 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진짜 그 강의에 대해서 요가하시고 물어보는 분들이 거의 울면서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배대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하는데요. 아마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강의가 되겠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 생각 이상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여기를 딱 보시면 저번 주에 제가 2000이 깨졌습니다라는 걸 방송 때 했어요. 그죠? 이번 주에 1800이 1900이 깨졌어요. 그죠? 예. 뭐 종가가 아니라 장중이었지만 1900이 깨졌어요. 2000이 아니라 1900도 깨졌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 망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다 부도났어요? 2100일 때보다 뭐 그렇게 특별히 틀려진 거 있어요? 없죠. 2200일 때보다 그렇게 특별히 틀려진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계좌가 좀 틀려졌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1900 간다고 우리나라 어떻게 안 되고요. 2000 간다고 어떻게 안 되고요. 1800 간다고 어떻게 안 돼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하나의 문제라 그러죠. 주입식 교육.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주입을 시켜놓으면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도 아닌데 믿어버리세요. 왜냐? 모든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2000.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2000선이라는 선 하나도 중요시 안 합니다. 도대체 2000선이라는 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 그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말했던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2000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시한데 2000 깨지면 곧 우리나라 뭐 주시장 다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망했어요? 아니요. 뭐 1900 장중에 깨진다고 우리나라 망했어요? 아니요. 안 망했어요. 지금도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바닥이냐를 계속 논해요. 여러분 1900이 바닥이면 어떻고 1800이 바닥이면 어떻고 1700이 바닥이면 어때요? 결국 나중에 결론은 안 틀려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하죠. 오 헨리 뭐 마지막 입새 같이 나 저거 한 장 떨어지면 난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한 장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바닥이 1900이면 어떻고 1800이면 어떻고 뭐 2000이면 뭐 그걸 왜 그렇게 중요시 하세요? 이미 그럴 주식들이고 그런 계좌라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2000 깨지면 어때요? 1900 깨지면 어때요? 아니 1800 깨지면 어때요? 1700 깨지면 어때요? 만약에 1700 깨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나중에. 1600 깨지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겠죠. 왜 여러분들은 왜 오히려 그런 거를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왜 이게 여러분 생각이었으면 전 차라리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주입식이야. 2000선 깨지면 안 돼. 왜 뉴스에서도 맨날 2000선 깨지면 맨날 일면 탑으로 나와. 항상 2000 근처에서 여러분들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세요. 2000선 깨지려고 하면 깨지거나 막 그러려고 하면 그때 주식 누가 사서 지수 올렸어요?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연기금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부 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사서 올렸잖아요. 맨날. 왜? 2000선 깨지면 안 돼. 왜? 맨날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져도 돼요. 깨지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하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2000선에 대한 아무 의미도 안 둬요. 지금 외국인들 원하는 시장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총알바지 내지 말아야죠. 적어도. 외국인들한테 총알바지는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진정한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독립운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전 그렇게 봐요. 외국인들한테 총알바지 안 되는 거, 우리나라 돈 자본들 안 뺏기는 거, 오히려 걔네들 돈 뺏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독립운동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고양시에 사는 한지숙이라고 합니다. 한지숙님, 예,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62입니다. 그러세요. 목소리 되게 젊다. 그래요. 주식 경력은? 네? 주식 경력은요?
4개월이요. 얼마요? 4개월. 4개월. 이거 진짜 얼마 안 되셨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지승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BC월드 제약이요. 아이고 BC월드 제약 매수가 얼마요? 19,700원에 20%. 네. 그리고 아우딘 피처스 네. 13,700원에 15%. 네. 그리고 KNN 예. 1,360원에 10%. 네. 삼지전자 네. 15,050원에 10%. 4개월밖에 안 되셨다 그랬죠? 네. 제가 전문가 도움받은 주식입니다. 저 진짜 저 말 조심하려고요. 근데요, 그냥 저는 이거를 지난달에 제가 손절 못한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조금 찢어져서 지금 이거를 현금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했으면 싶은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말할게요. 주시면. 가져갈 거 별로 네. 없어요. 제가 네 제일 종목 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마 저 몇 주 전인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 시장 폭락하기 전에 아마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전 정말 제가 최대한 드린다고 힌트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네. 시장 단타 치고 이러는 분들 올 상반기에 그래서 잠깐 재미 본 분들 여러분들이 주식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방송했던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3주 전인가요? 아마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어요. 예. 시장이 그렇게 박스권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해서 뭐 그거 수익을 내는 거고 그때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리딩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막 야, 저 사람 진짜 잘하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네. 좀 있으면은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라고. 그죠? 예. 지금도 알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상황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예. 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힌트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데 아무리 힌트를 드려도 몰라주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포트가 제가 왜 가져갈 만한 주식이 없냐 그러면 그때 쉽게 말하면 잠깐 잡기술을 가지고 와, 이 사람 엄청난 기술의 대가야. 예,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 잡기술이에요. 잡기술. 쉽게 말하면 잡기술 종목이에요. 좀 심하게 말했는데 예, 그 진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니까 BC월드 제약이 제일 비중이 많으세요. 그죠? 네. 근데 BC월드 제약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어요? 이거의 스토리 아세요? 마취제 나오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마취제 하는 회사인데 왜 마취제 회사를 왜 사시죠? 그러게요. 전 그게 진짜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BC월드 제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스토리도 모르는 친구들이 리딩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열받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좀 뭘 알고 얘기해야지. BC월드 제약이 몇 년 전에 주가가 이게 제가 주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몇 년 전에 막 주가가 오르고 그랬어요. BC월드 제약이 워낙 옛날에도 관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있었던 제약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이 회사가 오르고 막 이랬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 모르죠. 그 당시에 뭐냐면 이 회사가 이게 마취 통증 그거 관련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마취 통증 이거는요 거의 국가가 다 관리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네. 그래서 워낙 2014년도인가 저때 주가 오를 때도 그때 미국에서 무슨 뭐 마취 통증 이제 그거 국가가 관리하는데 그때 뭐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갑자기 호재성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 다시 쭉 밀린 거야. 이 회사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거는 통증, 이 마취약은 국가 관리해서 그쪽 가서 뭐 미국에서 뭐 그런 거 이슈화가 되는 거 그때 빼고는 이 회사 주가는 거의 제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마취 통증이라는 게 갑자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릴 만한 내용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환자가 많아야죠. 네. 수술 그렇다고 환자가 해서 많아야 이게 돼요. 무슨 뭐 항암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BC월드 제약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 회사예요. 지금 현재로서도. 그런데 이거를 왜 매력 있게 봤는지 전 정말 모르겠거든요. 제 머리로. 이게 어디가 매력 있는 부분이 있지? 이 회사가? 전 솔직히 그거예요. 캐스천.
이 회사의 스토리를 알고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했고 이 회사에 탐방을 가보고 했다면 이 회사는 매력이 있을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전에도 마찬가지고. 전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진짜 탐방이라도 가고 제대로 공부를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건 공부 좀만 해봤으면 이 회사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쉽게 뭐 오르고 떨어지고 떠나서 이 회사의 스토리를 알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제 머리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BC월드 장 19,700원인데요. 뭐 네. 기다리고 있으면 뭐 조금이야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 이 회사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수님한테는 버리고 가는 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지수님. 월요일 날 그냥 손절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수님이 결정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전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얘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웃틴 네. 피처스 같은 경우에도 13,7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특별히 매력이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금만 반등하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그냥 현금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뭐 네. 본전 안 되더라도 예, 네네네. 일단 포트를 한번 쫙 한번 새로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서. 그래서 네.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15,500원 10%인데요. 이거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이것도 음. 죄송한데 그냥 새로 좀 짰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럴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에요. 예, 뭔가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희망을 너무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항상 방송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것도 괜찮아요, 1,360원인데 네. 예, 여기서 사셨죠? 예. 네. 이거 오르고 떠나고 지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말하죠. 제발 이런 모습에서 주식 사지 마세요. 제가 애원을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애원을 드리잖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들에서 사세요. 제발. 아니 제가 오직하면 애원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애원할 일이 있어요? 솔직하게? 저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인터넷 카페 합니까? 저 인터넷 동호회예요? 저 뭐 인터넷 유튜브 방송이에요? 뭐 전문가 활동 뭐 누가 같이 다른 사람들 같이 전문가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몰라서 자,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럴 때 왜 제 말은 안 믿고 왜 그 사람들 말은 그렇게들 믿어주십니까? 그러게요. 여러분들 제발 한 번만 좀 제 말도 좀 믿어주세요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릴게. 이런 모습에서 제발 주식 좀 사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부탁할게. 애걸할게. 복걸할게. 예.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쳐요.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 5% 미만이고 깨질 확률 95% 이상이야. 제발 여러분들. 어떤 놈이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애걸복걸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이런 짓. 여러분들 다치신다고요. 제발. 저 욕해도 좋고 저 싫어하세요. 예.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쳐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 아시겠죠? 앞으로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요번에 정리하세요. 그냥.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주식 포트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종고 상담해 드렸고요. 네, 지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좀 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배델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하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방송에선 얘기를 다 안 하고 못 하죠. 예, 왜냐면 워낙 예, 보는 눈들이 많아서 예, 그래도 몸을 조금 사려야 돼요. 그래서 강의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의사 누구세요? 예, 서울에 사는 이윤석입니다. 윤석이요. 윤성님 연세가 네.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한 3, 4년쯤 됩니다. 3, 4년이요? 반갑습니다, 윤성님. 예, 반갑습니다. 휴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유, 너무도 나이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 작년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있지만은, 좀, 요새 주식 상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갖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윤성님도 제 말을 안 믿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발등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서 아마 안 믿기셨을 거예요. 그래, 이해돼요. 괜찮아요. 우리 윤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유비코스 홀딩스요. 유비코스 홀딩스 매수가 얼마예요? 예, 42,000원입니다. 42,000원. 50%입니다. 50%예요? 네,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이에요. 유비코스 홀딩스예요. 네. 예. 3년에서 4년 하셨다 그랬죠? 네. 3년에서 4년 하셨는데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사실 그거를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회사를.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기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뭐 재무 상태나 회사 이제 현금 보유액이나 이게 좀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근데 혹시 지켜보다가. 죄송한데 이거 지켜봤다 그러면 그 전에 네.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좀 하시고 나서 요번에 사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사시다가? 네. 그럼 수익을 많이 내시고 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거겠네. 그죠? 예. 그럼 또 상황이 틀리죠. 왜냐하면 수익을 못 내고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신 분과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다시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신 분은 틀려요. 분명히. 그죠? 예. 그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저한테 궁금하세요?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시고 했다면 저한테 딱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있습니다. 딱 한 네. 가지 있습니다. 뭐요? 요번에 그 주식 이렇게 폭락하면서 다른 KNW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더 지지하면서 낙폭도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네. 유독 이 회사만 이렇게 낙폭이 큰 거는 제가 알지 못한 회사 내 어떤 다른 변동 사항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주식을 네, 3년, 네. 4년 하셨다는데 제가 그거 한 게 뭐냐면 네. 이거를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결국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회사는 유비커스의 지주사입니다. 예, 그죠? 지주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 회사는 유비커스가 핵심인 회사예요.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저라면 한번 제가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이게 유비커스라는 회사의 주가는 요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빠졌어요. 일단. 네. 네. 유비커스 홀딩스는 그러니까 유비커스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오를 때 쉽게 말하면 작년에 주가가 보통 한 23,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근처였는데 요번에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5만 원이에요. 그럼 2배 네. 올랐어요. 그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유비커스 홀딩스로 갈게요. 유비커스 네. 홀딩스로 보면 작년 주가가 오르기 전이 6,000원이었고 요번에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거의 5만 원이 넘었어요. 그럼 68이 48, 8배가 더 올랐어요. 69, 54. 거의 8배 반에서 9배가 올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뭔가 괴이한 일 아니에요? 예,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지를 못하니까. 3, 4년을 하셨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르셨구나. 이 부분에 경험이 네. 없으시고 제가 왜 지금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저기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5년 전이었나? 뭐냐면 여러분들 지주사가 가끔 미친 척하고 강한 적이 있어요. 가끔 몇 네. 년에 한 번씩 그런 트렌드가 한 번씩 나와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잘 기억하라 그러냐면 분명히 뭐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같은 현상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왜? 시장은 결국 돌고 돌거든요. 큰 흐름에서는. 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실은 이거를 알았다라면 그때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기억했다라면 실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엔 절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괴이한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유비커스라는 회사의 지주회사야. 그런데 유비커스라는 회사의 주가는 좀 전에 보듯이 끼케야 2배야. 그런데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회사는 8배 반이야. 네. 여러분들 괴이하지 않아요? 핵심이 되는 회사는 2배인데 그거의 지주회사는 8.5배가 갔어. 너무 괴이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반드시 격차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올 상반기에 너무너무 괴이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업종은 빠지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혹시 했던 거 기억나시는 업종 있으세요? 제가? 그거 네, 못 보셨구나? 네. 우리 방송 쭉 보신 분들 보면 제가 실은 바이오 업종 폭락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시죠? 25대 5라는 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몇 번이고 얘기했죠? 바이오 업종이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고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칠판에 그리면서까지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5대 25 이렇게까지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고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바이오주가 주가가 반드시 크게 빠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라고 몇 번을 경고해 드렸어요. 바이오주 폭락했죠. 왜냐? 여러분들 굉장히 괴이한 거를 제 눈에는 이상한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가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대 8.5면 너무너무 괴이한 거 아닐까요? 저 같으면 저라면 그거부터 봤을 것 같거든요.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자회사, 이거의 핵심 회사가 2배밖에 안 올라갔는데 얘가 8.5배가 올랐어. 그럼 이건 반드시 뭔가 아주 괴이한 일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이건 펀더멘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이라는 애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얘는요 진짜 아주 굉장히 괴이하고 진짜 요괴 같은 생명체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래서 개인들을 끌어들여요. 먹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몇 년 전에 그랬던 지주회사가 자회사보다 말도 안 되게 강한 모습들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꼴로 나오거든요. 요번에도 실은 그게 나왔던 거예요. 올 상반기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요 지주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가가 쭉 빠지고 그다음 몇 년 동안 아예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볼품없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자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장래 성장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래 성장성이 있는데 8.5배는 어떡할 건데요? 얘 8.5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지금 그 얘기 지금은 그 같은 가격대가 됐잖아요. 여기서 더 그러면 더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100% 빠질 것 같은데요. 100% 빠진다고요? 예. 내년 내년 이때 되면 저는 이 주가 안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 자회사가 이제 성장을 했어도요. 예. 자회사라는 회사가 이게 솔직히 데이터 전송 장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데이터 전송 장비잖아요. 지금 5G 이 회사 유비커스라는 회사가 어디에다 주로 납품합니까? LG 플러스하고 뭐 KT를 아니요, 주로 LG U 플러스예요. LG 플러스. 예, KT도 하긴 하지만 LG U 플러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유비커스는 LG U 네. 플러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LG U 플러스인데 LG U 플러스가 5G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저걸 했죠. 네. 굉장히 워낙은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할게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 기사를 혹시 보셨을 거예요. 5대 3대 2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게 뭐냐면 SKT하고 KT 그런 다음에 LG U 플러스가 5대 3대 2의 시장 비율이에요, 보통은. 네, 근데 이번 네. 5G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4대 3대 3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러죠. SKT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LG U 플러스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LG U 플러스가 항상 2이기 때문에 SKT는 뭘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독과점으로 해서 다 막아버려요, 맨날. 네. 그래서 SKT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아니, LG U 플러스나 KT 이런 데들은 맨날 뭘 봐주면서 우리는 맨날 독과점으로 해가지고 맨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왜 우린 맨날 다 묶고 어떡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LG가 클 수 있었던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5G에서 어떻게 됐냐, 4대 3대 3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 이제 SK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해서 SKT 니네 계속 뭐 하지마 예를 들어서 이런 불이익을 못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4대 3대 3이라는 게 LGU 플러스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LGU 플러스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여러 가지를 전 처할 거라고 봐요. 왜? 쉽게 말하면 알게 모르게 어드밴티지를 줬거든. 네. 5대 3대 2 때문에. 근데 이제 4대 3대 3이거든. 그럼 이제 더 이상 LG U 플러스를 봐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LG U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안 좋게 봐요. 아. LG U 플러스가 클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암묵하에 서로 간에. 5대 3대 2에서 얘 좀 키우고 하고 시장 지배자 이렇게 해서 통신을 경쟁을 붙여야지. 예. 원하는 대로 4대 3대 3으로 경쟁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SKT한테 못하게 하고 LG U 플러스는 은근히 키워줘? 말이 안 되죠. 이제는. 네. 수치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비커스 이제 그렇게까지 데이터 정서 장비하지만 글쎄요 퀘스천입니다.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현금화를 어느 정도 지금부터 시켜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우리 윤성님 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잘 돼요. 요즘 휴가 때라서 전화 잘 돼요. 그러니까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세요. 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김은장입니다. 김 여사님, 예, 아이고 전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종목을 일단 먼저 빨리 받을게요.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삼성 SDI SDI 매수가 얼마요? 23만 460원에. 한 500원 되네요. 예. 예, 비중은요? 30%요. 30%요. 예, 예. 그리고 또 있나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얼마요? 예, 6만 7,500원에 10%. 네. 두 개예요? 아니요, 또 있어요. 네, 불러주세요 그냥. LG아 네. 35만 2,600원에 예, 비중이요. 15%. 15%요? 예. 예, 오일솔선 네. 6만 6,673원에 10%. 10%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예요. 삼성 SDI가 제일 많네요. 예. 예.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아이, 매도 가격을 항시 못 잡아갖고. 매수가를요? 매도 가격. 매도가요? 그래요. 매도 가격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예. 매도 가격을 어찌 알겠어요. 매도 가격은 그러니까요. 자기가 마음 편하고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실은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 이 반장도 그래요? 모르고. 예. 그건 일단 SDI하고 LG화학을 갖고 계신데
제일 예. 많이. 일단은 먼저 뭐 둘 다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예. 그래. 그래요. 예. SDI 같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 주가 흐름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주봉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리자면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왜 주봉을 보여드리냐면 이제 SDI는요 2개 중에 네. 1개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네. 제가 왜 2개 중에 1개냐? 지금 SDI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잘 보시면 2017년도에 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2017년도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하반기까지. 예.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요. 주봉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얘는 지금 그 2년 동안 이제 좀 있으면 만 2년 동안 거의 지금 조정만 보이고 있어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렁입니까? 계속 조정만 보이게. 결국 조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위로나 아래로 가기 위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그럼 답은 네. 간단합니다. 얘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을지 밑으로 갈 확률이 많을지를 보면 돼요. 이제 어느 확률을 더 높이 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베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해가 되세요? 근데 네. 위로 올라갈 네, 거는 네, 뭐 네. 2차 전지에 관한 부분 뭐 ESS 뭐 이제 뭐 ESS에 대한 그 에너지 저장에 대해서 정부가 뭐 그 이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덜 그 명확하지 않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해 주고 이래서 좀 도움이 되긴 됐어요, 주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SDI가 주가가 확 올라갈 만큼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에 따라 정말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2차 전지가 중대형 이제 그거 하니까 아니야 이제 오히려 얘는 조정을 받고 확 위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야 이제 곧 올 거야 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위로 확 올라갈 거라고 SDI가 매력을 못 찾겠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왜냐? SDI는 지금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 네. 구조가 수익 구조고 뭐 이런 게 그렇다고 2차 전지가 갑자기 확 많이 팔린다고 뭐 회사 얘기지. 많이 팔린다 그리고 나서는 실은 만 2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그 부분이 반영된 것도 실은 뭐 그렇게 주가에 없어요. 뭐 근데 앞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지면 뭐 할 말은 없죠. 그건 이제 보기에 나름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이거를 무시하고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좀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잘못하면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오히려. 그래서 실은 이 SDI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님한테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사업 내용에 네. 대해서 뭐 얘기 드릴 게 굳이 없어요. 너무들 잘들 아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전 SDI를 요즘 볼 때마다 항상 느끼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결국 위로든 아래로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있으면 신호가 나올 텐데 위로 가는 신호일까 아래로 가는 신호일까? 전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위로 가는 신호는 저는 못 찾겠어요. SDI가. 어느 정도 아래로 빠지는 신호는 저는 보여요. 자꾸 제 눈에는. 여러 가지 이 회사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SDI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오히려 SDI는 지금 어머니 30%나 들고 계신데 오히려 지금은 나왔다가 지금은 현재 나와 계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머님한테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그렇게 손이 뭐 빠르시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예, 나누면서 예. 조금 느끼는 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뒤로 좀 빠져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도 저는 못 빠지겠어요. 그럼요. 한 10%만 남겨놓고 한 20%라도. 아시겠죠? 예. 30%를 다 갖고 계시는 거는 전 좀 반대할게요. 어머님한테. 그럼 매도했다가 또 다시 내리면 살까요? 다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다른 걸 네, 뭐 제가 다른 봤을 걸 때는 그게 더 살까요? 나을 것 같고 지금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좀 어려운 구간을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뭐 실적이고 여러 가지로 LG화학 예, 좀 어려운 처해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5%인데 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SDI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주가 그림이에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요. 여러분이 네. 딱 보셔도 SDI, 그러니까 LG화학은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밀리더라도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기본값은 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LG화학 아무들 많이 갖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LG화학 갖고 돈 벌겠다는 큰 돈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못 봅니다. 그런다고 빠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다시 기본적으로 기어 올라올 겁니다.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요거 그냥 갖고 계셔도 뭐 위험하지도 않고 재미 볼 것도 없고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6,000원 정도, 62,700원 정도 되는데 어머님, 요건 지금 예. 수익이 났더라도요. 이거는 예.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파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 어머님이 가져갈 주식 아니에요. 특히 66,000원에 사서 가져간다는 건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나도 위험해요. 예, 죄송한데 네. 이거는 어머님 회사 좋고 나쁘고 뭐 더 가고 다 떠나서요. 그냥 무조건 일단 나오세요, 어머니.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7,500원 정도 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사실상 상승으로 기조로 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실은 이거 좀 보면 그래서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요. 죄송한데 한 예. 55,000원 선까지만 오면은 요거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현금화를 해 주시고 일단은 예. 그렇게 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어머님.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은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잘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전화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예, 지금 휴가 시즌이라서 이럴 때 전화 주시면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요. 어쩌면 바로 연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반장님.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에 사는 강미경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미경님 연세가 네, 63세고요. 주식 경력은 바이오주 막 상승할 때 시작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돼요. 그래요. 일단 네. 먼저 어떤 포트 갖고 계신가 한번 볼게요. 네, 대한약품 매수가 얼마요? 45,000원, 비중이요? 20%요. 네. 진바이오텍 네. 20%, 예. 6,000원 예. 두 종목입니다. 바이오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쪽을? 그때 바이오주 너무 많이 상승해가지고요. 예. 아 근데 제가 왜 했는지는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죠. 네, 네. 근데 네, 왜 저기 그때 이 왜? 관장님 방송을 6개월 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을 잘 못해서. 6개월이면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도 그거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데 안 믿었어요. 왜요? 아,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 긴가민가해서요? 네, 후회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치겠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버선이면 진짜 까 뒤집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어. 진짜로.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걸 진짜 까 네.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시더라고.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오직하면 얘기하겠어요. 내가 카페가 있냐, 인터넷 동호회가 있냐, 무슨 뭐 이 SU, 뭐 SNS를 하냐, 내가 무슨 뭐 유튜브 방송을 하냐, 뭘 하냐. 제가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그런 걸 하면은 아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냐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목이 찢어지라 얘기하면 아,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려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런 아픔이 있어야지 또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예, 예.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래도 있었죠. 그래. 네. 대한의약품 45,000원. 답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수액 치료라서 계속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수액은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그 수액은 많이 수요가 늘 것 같아서 이게 근데 잘 보면은 수액 네. 대한약품만 해요? 아니 경쟁사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JW 생명과학이라든가 맞아요. 한국콜마. 그러면 다른 데들도 같이 재미 보겠지 얘네만 볼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 회사 실은 네. 이 회사 이렇게 월봉으로도 보시면은 대한약품이라는 회사는요. 이거 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2011년도부터 보이세요? 네. 이 회사 2011년도부터 올라왔어요. 음. 2011년도부터요. 2018년도까지 올라왔어요. 아, 2011부터요. 2011, 2012, 13, 14, 15, 16, 17, 18. 만 8년을 올라왔어요. 만 8년. 그럼 이제 안 가도 이상한 걸까요? 몇 년? 전혀 이상한 거 아니겠죠. 아, 실은 대한약품은 이제부터 몇 년 동안 안 가도 전혀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만 8년이 올라왔어요. 만 8년. 그럼 주식은 계속 올라가? 아니잖아. 네. 바이오 때도 보셨잖아. 계속 올라가요? 아니죠. 네. 올라가면 지치게 돼 있어요. 네. 이것도 만 8년 올라갔으면 이제 빠질 때 됐잖아.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이치거든요. 근데 이 이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중에 아시게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 회사요. 수액제 맞아요. 수액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오늘도 병원 가서 어디 보면 이렇게 수액제 보면요. 대한약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대한약품이 혼자 진짜 이때만 해도 막 이럴 때만 해도 사실상 다른 회사들이 많이 안 붙었는데 요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예. 요즘 이렇게 가서 이번에 뭐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큰데 가면요. 대한약품 아닌 수액도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거 옛날에 대한약품이 역사가 제일 오래된 거지 지금 옛날에 그런 영업 환경들이 아니에요. 대한약품이. 그런데 만 8년 올라온 회사가 계속 주가가 간다고? 저는 전혀 아니에요. 예. 이제 경쟁사도 많고 한데 어떻게 대한약품이 만 8년 동안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계속 주가가 가요? 못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 고령화? 대한약품 말하시는 분들 자꾸 고령화 갖다 붙이는데 그럼 다른 회사는 고령화 아닌가? 뭐 우리나라 고령화한 거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지? 제일 고령화 빠른 사회라는 거 옆에 나라도 알고 다 알아요. 그거는 왜 크게 뭐 이거 이 회사의 매력은 아니에요. 왜 다른 회사들도 다 수익하고 지금 하는데 뭘 그렇잖아. 그러기 때문에 고령화라는 그런 걸로 비춰서 이 회사를 좋게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번에 어떻게 해야겠다? 정리 웬만하면 하시는 쪽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네. 예,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아프더라도. 네, 그래요. 그리고 진바이오텍도 진바이오텍 네.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얼마였더라? 예, 6,000원. 6,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예,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근데 꼭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실수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반장이 그럼 이 반장님은 실수 안 해요? 아니 저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반장이 말하면 다 100%겠지. 아니요. 얼마든지. 전 지금도 저도 실수해요. 근데 옛날보다 실수를 덜 하면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줄여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뭐 전문가님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문가 활동도 안 할 뿐더러 전문가라고 불러주는 것도 싫어요. 왜냐?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 전문가라고 제 자신이 주식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배워가는데요. 내가 전문가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뭐 그래야 되는데 전 제 스스로한테 비춰서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요. 실수하는 걸 자꾸 고쳐가는 거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실수를 덜하고 조금 더 고쳐가는 그 속도가 빠를 뿐이지 전 절대 제 자신이 전문가면 어이구 전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95% 이상의 확률 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이 주가에서 나오면요. 아예 더 간고 뭐 점상을 간다 그래도 점상 간다 그러면 너나 먹어라 그리고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누가 이런 모습에서 주가 사세요 그러면 너나 드세요 그러고 사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먹을 확률은 5% 미만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네. 예. 자꾸 95%의 확률을 무시하지 마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요것도 정리하는 네. 쪽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공부 좀 하세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더 쉬었다가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예, 8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예,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달관 1층 세미나실인데 오후 1시부터입니다. 아마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이야기들이 아마 막 튀어나올 거.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게 더 귀를 기울이실 테니까요. 예, 설마 했는데 예, 설마가 진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금호석입니다. 011780. 예, 금호석유 40% 87,000원인데요. 예, 금호석유화학도 계속 빠지고 있죠. 예, 석유화학 업종. 예, 지금 일본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죠. 화학 업종. 이쪽 관련 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은요 조금만 반등하면요 무조건 현금화하십시오. 예, 이거 87,000원에 40%인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87,000원에 40% 빵점짜리 포트입니다. 예, 이렇게 이걸 40%씩이나 이 가격에 사시는 거는 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우리 0622님 제가 0622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주식 못 하시는 분이세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40% 이 가격에 사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만이라도 반등하시면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하시고 진짜 가져가고 싶다 10%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아세아시멘트입니다. 183190 아세아시멘트 시멘트도 결국 계속 빠지고 있죠. 시멘트도 결국은 혜택을 볼 업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멘트 업종이 좋아질 수가 없죠. 아주 최악은 조금씩 면할 겁니다. 아주 조금씩. 그런데 시멘트 업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진짜 웬만하면 지워버리세요. 저 솔직히 근데 딱 하나 변수. 뭐 남북관계 어떻게 될지 저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변수라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 머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도.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그 변수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죠. 그러니까 투자란 측면에서는 저는 얘기하는 거지 저 투기 측면은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투자란 측면에서는 관심 안 갖는 게 맞다고 좀 봅니다. 다음 종목. 미스터 블루입니다. 예, 미스터 블루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죠. 이 회사 실은 되게 재밌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전 솔직히 이 회사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좀 오버돼 있다고 봐요. 이번에 뭐 게임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이건 재작년인가 그 한번 탐방을 갔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회사라고 저도 봤던 회사였는데 매력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요번에 주가 한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건 아니다. 왜냐면 이 회사 탐방 가서 공부해보고 하면은 이 회사는 이 정도 회사는 전 아니라고 봐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수급이 좀 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4,900원이면은 25%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물량은 좀 줄이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전 수급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이거는 일단 계속 피라미드로 물량 줄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DRB 동일 048 004840이죠. 004840. 지금 보시다시피 DRB 동일이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올라갈 이유. 그리고 거의 움찔움찔도 거의 없죠. 올라갈 이유도 없고요. 매력도 없어요. 근데 이거 6,500원에 사셨는데 그냥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사신 것 같은데 글쎄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 노려서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는 쪽이라면 몰라도 이거를 가져갈 만한 투자나 이런 마인드라면은 좀 그런 쪽에선 생각을 고치시는 게 어떨까?
0946님. 예, 그 말씀을 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예,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할인입니다. 136480.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닭고기주는 여름 앞두고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건 아시잖아요, 이제. 예, 하림 보시다시피 예, 주가 빠지죠. 하림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네, 이번 조건 들어와서 공정위에서 1차로 맞은 데가 하림이었잖아요. 1차로 그거 했던 데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림 저는 좀 관심 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은 나오시는 쪽, 그리고 닭고기주가 여름에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 이제 버리십시오. 이제 아닙니다. 몇 년째. 이제부터 더 아닐 거고요. 다음 종목. 해성 DS 195870. 예, 해성 DS 80%나 사셨어요. 13,500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로 사셨죠. 7886님. 예, 왜냐하면 해성 DS 전 개인적으로 저 솔직히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아주 너무 뭐 잘한다고까지는 전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80%까지나 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가 있으신가? 저는 그냥 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리 현금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10% 20%만이라 그 정도만 들고 가셔도 충분하지 더 이상 많이 끌고 가는 건 욕심이다. 전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비중 확 줄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리온입니다. 2760. 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좋아지기가 계속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음식료 많이 빠졌으니까 81,200원. 뭐 이분 수익이야 나겠죠. 근데 죄송한데 이건 수익 조금이라도 나면 나오세요. 오리온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주가가 2, 3년 안에 주가 갈 일은 전 없다고 봐요. 예, 없어. 오리온 회사 자체가 매력이 그렇게 뭐 지금 있을 만한 게 특별히 있나요? 이 회사 몇 년 동안 아무리 저는 해도 이 오리온이란 회사는 특별히 뭐 이렇게 혜택 볼 게 없어요. 주가로서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안 가졌으면 좋은 회사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예, 일단은 이거는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면. 다음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086520. 예,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예, 에코프로 아마 여러분들 안 빠질 거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럴 때. 근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횡보한다는 소리는 조정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지렁입니까? 계속 기게 결국 위로든 아래로든 갈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 보느냐 아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틀려질 거 아니에요. 전술이 대응이. 왜? 위로 본 사람은 여기서 비중 더 실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뭐 비참해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그거야. 에코프로도 여기서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또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4,6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만 반등하면은 예, 그냥 현금화해서 나오세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가져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남해화학입니다. 025 예, 860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투자라고 하시는 분 없죠? 이거 투기죠. 예, 이거 남북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저 그거 진짜 몰라요. 그거 진짜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 이게 투기로 해서 조금 가져가시는 건 몰라도 이 투기를 이렇게 30%씩 가져가실 이유 있나요? 웬만하면 한 10%만 가져가세요. 정투기하고 싶으시면.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솔브레인입니다. 036 예, 830. 아유, 솔브레인. 아, 솔브레인은 지금 계속 예, 주가가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완전히 단타예요. 지금 단타들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솔브레인 이거 하면서 지금 솔브레인 나왔네 했던 이유가 왜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건 단타들 붙어서 막 정신없이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 72,900원이었는데요. 60% 아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가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단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정 가져가고 싶으시면 한 10에서 20%만 가져가세요.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보시다시피 KMW하고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흐름이. 이건 보시면
나오시나요? 차트에 봐도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하여튼 오늘도 뭐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이번 주 같이 버라이어티 할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또 한 주 쉬는 날도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